네, 안녕하세요. 시계전당의 시경화입니다. 오늘은 시계 매니아층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계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태그호이어는 LVMH그룹의 마스터즈 그레이드에 포진해 있는데요. 시계 브랜드의 급을 정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굳이 비교해보자면 론진 오리스의 위급, 오메가 브라이틀링보다는 아래 그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이 오메가의 문턱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. 이 태그호이어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주된 이유로는 광고에 많은 힘을 쓰고 있긴 하지만 시계 무브나 또 AS에는 투자가 좀 인색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. 태그호이어는 세계 유명인사들을 좀 앞세워가지고 광고를 정말 열심히 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.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뭐냐면 광고 자체가 절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. 태그호이어가 엄청난 광고 공세로 타 브랜드보다는 훨씬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의 대상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될 그런 점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최근 한국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서 정말 많은 광고를 한 덕분에 한국에서도 웬만한 분들은 다 태그호이어를 이제 알고 계실 정도로 정말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다시 말해서 많은 광고 투자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. 그렇다면 태그호이어가 호구호이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? 광고로 인해 가격 대비 높은 인지도와 네임밸류는 쌓게 됐지만 반대로 가격 대비 낮은 품질의 무브먼트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. 태그호이어에서도 좀 비싼 모델에는 인하우스 무브가 채용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엔트리 모델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델이 범용 무브먼트가 들어가게 돼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범용 무브먼트는 다른 회사가 생산한 그런 양산형 무브먼트를 갖다가 쓰는 거를 말을 합니다. 사실 범용 무브먼트가 뭐 쓰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범용 무브먼트를 쓰게 되면은 수리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. 이미 예전부터 쓰인 그런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그런 기본적인 품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쌓인 그런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범용 무브먼트를 쓰는 것 자체로는 사실 비판을 할 수 없어요. 하지만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제 가격만 비싸게 받는다,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사실 남이 만든 심장을 그대로 갖다 끼면서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낮은데 이 브랜드는 비싸게 판다 하면은 조금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.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. 같은 옷을 파는데 우리는 좀 더 멋진 광고 모델을 썼으니까 우리는 좀 더 비싸게 팔 거야,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하지만 우리는 옷의 방풍이나 방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옷에 코팅 처리를 했고 뭐 지퍼도 YKK의 지퍼를 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가격이 좀 더 비싼 거야,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태그호이어의 오토매틱 라인은 딱히 뭐 선호를 하지 않는 편이고, 특히 고가의 제품들을 백화점에서 정가를 주고 사는 건 솔직히 조금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태그호이어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고 더 좋을 수도 있는 대안이 정말 많습니다. 조금 더 무리를 하면 더 좋은 시계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한마디로 태그호이어는 뭐 가성비로 찰만한 시계는 절대 아니다, 이런 평가가 많이 내려지고 있고요. 시계가 가성비가 아닌 단순 사치품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절대 문제될 것은 없어요. 태그호이어가 뭐 광고에 돈을 많이 쓰긴 했어도 시계 마감이나 뭐 브랜드 역사 그리고 멋진 디자인 이런 거 다 따져가면 뭐 하나 부족하게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. 특히나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이 정도의 디자인을 뽑아내는 브랜드는 정말 태그호이어밖에 없을 정도로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. 이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엄밀히 좀 따지자면 200만원대에서는 태그호이어를 이길 자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. 갈수록 시계의 품질이나 무브에는 신경을 안 쓰고 광고나 디자인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호구호이어라는 말까지 탄생을 하긴 했지만요, 제 생각으로는 태그호이어는 뭐 트렌드나 디자인이 상당히 잘 뽑아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도 크게 후회할 만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.
하지만 면세 등의 저렴한 루트로 구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. 백화점에서 정가를 다 주고 사는 거는 저는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좀 찝찝하면서 찰 바에는 차라리 다른 대안을 알아보거나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사시게 되면은 아주 만족스럽게 차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론적으로는 태그오이어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시계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긴 했지만, 어떻게 생각해보면 디자인적인 요소나 그리고 마감, 마케팅, 인지도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무작정적으로 까일 브랜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따지고 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시계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설수에 안 오른 시계 브랜드는 사실상 없어요. 그 완벽하다는 롤렉스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얘기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만족하면서 찰 수 있느냐, 이 점입니다. 나는 무브 이런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디자인만 이쁘면 돼, 이렇게 하시면은 태그오이어를 정말 이쁘게 찰 수 있고요.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시계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적으로 태그오이어를 차고 있다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그거 왜 샀니? 그 돈이면 다른 거 살 수 있는데 그거 살 바엔 뭐뭐 산다,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보기 좋지 않게 보이시더라고요.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태그오이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남이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저 역시도 태그오이어를 두고 왈가불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. 저는 그냥 시계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에 숟가락을 얹히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태그오이어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.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. 공개적인 그런 다양한 의견 저는 환영을 하니까요. 그래야 또 저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고정 처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